안녕하세요. 스코스코 윈스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수술한 지 3달이나 됐어요. 그래서 좀 후기를 남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렇게 후기 영상을 따로 찍을 마음은 없었으나 수술을 하고 어떻게 회복이 되어가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케어를 하면 좋을지 회복할 때도 뭐가 불편한지 이런 정보들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런 정보들 다 손품 발품 찾아서 긁어 모아야 되고 심지어는 그런 후기 글이나 영상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던 되게 치명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둬야겠다 싶더라고요. 눈밑이 한 이후에 케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빨리 회복을 해야 해서 후 케어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유튜버다 보니까 이런 관리하는 거에 좀 도가 텄거든요. 혹시 저처럼 눈밑지 수술을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혹은 이미 결정해서 수술 예정이다 혹은 수술했는데 회복 과정에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한테 제 정보를 드리면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찍어보는 눈밑지 수술 후기 영상입니다. 이 수술하는 거 반대하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 제가 왜 수술했는지부터 일자별로 어떤 변화를 느꼈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던 불편함과 후 관리법 그리고 부작용, 병원 선택법까지 제가 쭉 알려드릴게요. 보고 가장 먼저 이 눈밑지 수술이 뭔지 왜 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눈밑지 수술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에요. 이 눈밑 아래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지방 주머니를 평평하게 재배치하는 수술이에요. 우리 눈에 이렇게 힘줘보면은 여기에 이 눈밑고랑 인대가 있어요. 보통은 이 눈밑고랑 인대 위쪽으로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는데 이 눈밑고랑 인대를 풀어준 다음에 이 위에 불룩하게 있는 지방을 그 아래쪽까지 평평하게 재배치를 해줘요. 그리고 이게 다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경막 강화까지 해주는 수술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 경막 강화는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상담 받았던 곳은 다 경막 강화까지 해주는 곳이었어요. 뭐 눈밑 지방 제거도 있고요. 레이저도 있고 다양한 시술들이 있지만 저는 딱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 고려했어요. 그럼 왜 이 수술을 하셨나요?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저는 뭐 그냥 보통 사람 기준으로 쳤을 때 눈밑 지방이 엄청나게 도드라진 타입은 아니었는데 왜냐면 제가 필러로 살짝 메워놨었거든요. 그리고 워낙 메이크업으로 커버를 잘 해놔서 그냥 평소에 메이크업한 상태에서는 지인들도 그렇게 심하다고 느끼진 못했었어요. 근데 이 눈밑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불룩해졌을 때 볼륨감이 생기잖아요. 화장으로 커버를 했을 때 이렇게 조명이 균일하고 밝은 곳에서는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자연광이나 빛이 강한 곳, 얼굴에 그림자가 많이 지는 곳에 가면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잖아요.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으니까 아래쪽에는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그림자로 인해서 굉장히 피곤해 보였어요. 그리고 이 눈밑 지방이 더 불룩하면 불룩할수록 반사작용으로 이 아래쪽은 엄청 꺼져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거나 셀카를 찍을 때는 얼굴에 그림자가 지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촬영하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라이브 방송이라거나 화보 촬영, 뭐 행사 이런 데 갔을 때는 제가 조명이나 뭐 찍어주시는 카메라를 컨트롤할 수 없잖아요. 그런 비즈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수술을 결정하게 됐어요. 사실 그걸 인지했던 게 2년 전이고요. 그때 바로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도저히 수술을 하고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필러 잘하는 곳에 가서 눈밑 필러를 맞았어요. 사실 그 필러 자체는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좋았고 만족했지만 제가 아침에 눈이 많이 부어요. 눈두덩이 말고 눈밑이 원래 잘 붓거든요. 근데 필러까지 맞으니까 아침에 눈밑이 더 붓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필러를 녹이고 이번에 수술을 하게 됐고요. 혹시 저처럼 눈밑에 필러를 맞은 경우에는 최소 일주일 전에는 녹여주셔야 돼요. 수술 전에 완벽하게 다 녹여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필러 녹이고 나니까 확실히 제 눈밑이 좀 많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수술을 결정했고요. 제가 인생 처음으로 수술을 하는 거라서 정말 걱정도 많이 하고 긴장도 했는데 생각보다 수술은 정말 아프지 않았고요. 금방 끝났어요. 이 수술은 수면 마취를 하는데 그냥 눈 감았다 뜨니까 끝나 있었어요. 그렇게 수술 당일 수술 다 하고 회복실에서 회복한 후에 집에 돌아오는데 생각보다 진짜 안 아픈데? 라는 생각이었지만 눈이 진짜 불편하긴 합니다. 이 눈밑 지방 재배치는 보통 눈 안쪽 점막을 통해서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밥이 눈 안쪽 점막에 있어요. 이게 막 예전에 제가 라섹 수술했을 때처럼 눈이 엄청 불편하고 눈을 못 뜨겠고 막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눈알부터 이 눈 주변 그리고 눈 안쪽에 이물감이 계속 느껴지다 보니까 눈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특히 당일부터 한 이틀까지는 피눈물이 계속 나와요. 이 피눈물이 살짝 좀 무서웠는데 무서운 걸 떠나서 되게 불편해요. 수술하고 집에 택시 타고 돌아오는데 계속 피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실 때 무조건
푹 쓸 수 있는 모자랑 마스크 혹은 알이 큰 선글라스와 마스크 조합 꼭 챙겨주세요. 저는 아예 눈까지 가려지는 번거지에 마스크 쓰고 갔거든요. 피눈물 흐르면서 집에 가면은 좀 무서울 수 있으니까 많이 가려주세요. 이 피눈물이 완전 진한 피는 아니고 약간 눈물이랑 섞인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계속 면봉으로 살짝 이렇게 툭툭 툭툭 해주면 괜찮았어요. 이게 좀 귀찮고 불편하지만 수술 당일이니까 어쩔 수 없죠. 저는 아침 제일 첫 수술을 하고 일찍 집에 돌아와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냉찜질 해줬어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수술 당일치고 그렇게 많이 부어있거나 멍이 들거나 하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얼굴 전체적으로 광대까지 띵띵하게 부어있더라고요. 근데 본격적인 붓기는 첫날보다 이틀차 때 더 심하게 올라와요. 이틀차에는 그냥 이 눈썹 위부터 이 얼굴 아래쪽, 이 코 옆, 코까지 그냥 땡땡하게 부어있는 느낌이에요. 피눈물은 첫날보다는 덜 나기는 한데 약간 진물과 섞여서 좀 노랗고 투명하게 피가 섞여서 계속 흐르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틀날부터는 조금 엉기면서 계속 굳기 때문에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면봉에 물 살짝 묻혀서 눈에 들어가지 않게끔 살짝살짝 녹여서 닦아내줬습니다. 근데 이때 정말 눈 밑 아래쪽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너무 자주 닦으려고 하진 않고 정말 불편할 때, 자고 일어날 때나 너무 굳어있을 때만 살짝살짝 그렇게 면봉으로 물 묻혀서 닦아줬어요. 그리고 3일차. 3일차 때는 붓기가 정말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제가 회복을 빨리 해서 촬영에 다시 복귀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관리를 열심히 했거든요.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냉찜질하고 산책하고 했더니 드라마틱하게 붓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3일차부터는 눈에 이물감이 조금 나아졌고요. 그 눈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살짝은 나아져서 일상생활 할 때 더 편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막 푸르딩딩하게 엄청 시퍼렇게 멍든 건 없었어서 그 이후로 차차 붓기 빠지면서 회복 과정은 좀 비슷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요거는 제가 뷰티 유튜버라서 좀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은데 초반에 수술하고 나서는 눈가가 이렇게 부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더 속눈썹이 살짝 위로 솟아있어요. 이게 계속 눈을 찌르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살짝 불편했고 이 눈두덩이부터 관자 그리고 광대 그리고 코까지 다 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매가 좀 변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잠붓기 때문에 한 달 차까지도 이렇게 눈매가 달라졌다 느끼는 분들이 계셔서 붓기 빠지는 거에 따라서 점점 자연스럽게 돌아오실 거예요. 딱 이 시기에 제일 걱정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매일 열심히 산책하고 얼음찜질한 결과 일주일 차 진짜 붓기 많이 빠졌죠. 이날 일주일 차여서 경과 보고 테이프 떼러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웬걸 저는 멍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테이프를 떼고 나니까 그 안에 노란 멍이 되게 크게 들어있었더라고요. 이 노란 멍은 진짜 오래 가요. 저는 은은하게 3주, 4주까지 4주 차에도 화장 지우면 이쪽에 아주 은은하게 남아있을 정도로 오래 갔어요. 그래도 진한 멍은 아니어서 화장하면 가려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떼고 난 직후부터 더 눈밑이 땡땡하게 부어요. 그리고 테이프로 눌러놨던 애교살을 테이프를 떼고 나니까 이제 없어졌다 느낄 수 있는데 원래 애교살이 있던 분들은 그대로 있을 것이고요. 원래 없었던 분들은 그대로 없을 거예요. 애교살은 딱히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붓기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좀 덜 보일 수는 있어요. 이 테이프 떼고 나서는 이제 세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속이 시원했고요. 생각보다 눈밑을 건들면 진짜 욱신욱신하고 꽤 아파요. 막 너무 아프다 이건 아닌데 화장을 할 수 있을까? 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눈밑은 되도록이면 너무 많이 건들지 않으면서 세안할 때도 스킨케어 할 때도 진짜 살살살살 건드렸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10일쯤 되면서 이제 잠붓기도 살짝 빠지기 시작하니까 애교살도 다시 보였고요. 저는 오히려 눈밑 불룩한 게 사라지면서 제 애교살이 조금 더 잘 보이더라고요. 이때 정말 리얼하게 그림자 아래에서 비포 애프터를 찍어봤는데 진짜 스트레스였던 게 그림자 아래에서 좀 이렇게 피곤해 보이는 거였거든요. 근데 눈밑이 완전 평평해져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다만 아직 수술하고 얼마 안 된 상태여서 살짝 뭉쳐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아주 경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쯤부터는 이제 눈알의 불편함은 사라졌고요. 눈이 미치게 건조해져요. 이전에 수술했던 경험자 친구가 눈 진짜 건조하니까 인공 눈물 사다 둬라고 했는데 저는 수술하고 한 일주일간은 눈이 건조할 새도 없이 계속 눈물이 나오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정말 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 눈물 꼭 잘 챙겨두세요. 그리고 2주차 되자마자 염색하러 달려갔어요. 저는 이때 처음 화장을 했는데 제가 수술했던 곳의 원장님은 완전 FM이셔가지고 3주차까지 화장을 권장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기초 화장이든 눈 화장이든 그냥 FM대로 하면 3주차까지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멍도 있고 해서 가려야 되니까 좀 최소한으로만 화장을 했어요. 그리고 2주에서 3주쯤 됐을 때 아직 화장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던 시기이긴 했지만 저는 촬영에 빨리 복귀를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는 그냥 일상생활, 일도 시작하고 메이크업도 평소처럼 하고 했습니다. 그때 완전 3주차는 아니었고 2주차 막바지 정도였는데 뭐 눈매 살짝 바뀌었던 것도 다 돌아왔고 눈밑 완전 판판해져서 오히려 메이크업 할 때 되게 기분이 좋았던 때예요. 붓기는 이따 관리법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지만 사람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회복 기간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면 뭐 일주일차 때도 정말 붓기가 다른 사람보다 없었던 편이고 2주차쯤 때에는 거의 뭐 완전 다 빠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잠붓기는 3주차 정도에 다 빠졌고요. 근데 관리 전혀 안 했던 제 친구는 한 달 차까지 잠붓기가 느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고 싶은 분들은 뒤에 제가 알려드리는 회복법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조금 더 수술하고 나서 이런 증상도 느껴졌다 하는 부분, 근데 검색했을 때 잘 안 나왔던 그런 것들 좀 정리를 해놨는데 3주 정도 지나고 눈밑이 점점 회복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마그네슘 부족하면 눈밑 떨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처럼 이 수술 부위가 갑자기 이렇게 찌리르르 떨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회복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있다가 지금은 아예 안 느껴져요. 이게 심하진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좀 저는 혼자 신기했던 거, 회복하면서 이 언더 안쪽 요 점막 있죠? 이 워터라인, 거기에 약간 갈색 딱지기처럼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뭔가 보였었어요. 근데 막 벗겨지거나 그게 막 올라오거나 하진 않았는데 점막 쪽에 갈색 점점이들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은 다 사라져 있습니다. 한 달 차 돼서 이제 또 원장님께 경과를 보러 병원에 다녀왔는데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길 보기에는 다 회복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안에서는 한 달 차에도 6개월 차에도 1년 차까지도 계속 회복이 되고 내 살처럼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눈밑의 감각도 초반에는 진짜 마취한 것처럼 안 느껴졌고 한 달 차까지도 애교살 메이크업 할 때 약간 그 마취 덜 풀린 느낌처럼 느껴져서 이게 계속 이런 건가 걱정했는데 지금은 다 느껴집니다. 점차 돌아와요. 그리고 렌즈 끼시는 분들은 수술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소프트 렌즈 끼면은 진짜 불편하고 어차피 못 끼거든요? 그래서 렌즈 껴야 하는 분들도 좀 고려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경과도 보여드리고 제가 회복하면서 어떤 거 느꼈는지 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좀 회복이 빨랐던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광고 촬영을 앞두고 있었어서 정말 빠르게 회복하려고 관리를 열심히 했어요. 이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회복이 정말 빠른 수술로 유명해요. 근데 이 회복이 빠르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반 분들 기준이에요. 저처럼 얼굴을 내놓고 일을 해야 하는 분들 기준으로는 솔직히 회복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3주차까지 잠붓기가 있기 때문에 얼굴이 중요하신 분들은 그거 다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이 관리법은 테이프를 떼기 전과 후로 나뉘어요. 이 테이프 붙이는 거는 이 수술하면 무조건 다 이 눈 밑에 붙여주시거든요. 뭐 방법은 다양하긴 한데 똑같이 다 붙여주세요. 저는 테이프를 딱 일주일 동안 하고 떼어냈기 때문에 일주일 전후로 표기할 건데 병원에 따라서 원장님에 따라서 이 테이프를 3일 차에 떼는 분도 계시고 5일 차에 떼는 분도 계세요. 요거는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보실 때는 요 테이프 떼기 전후라고 생각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테이프 붙여있는 상태, 수술 직후 관리부터 알려드릴게요. 수술 직후에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게 얼음 찜질이에요. 얼음 찜질을 잘 해주셔야 초반에 붓기가 잘 빠져요. 제가 아프지 않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약간의 그 불편한 아픔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얼음 찜질을 하면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이 붓기가 이렇게 그냥 보이는 외관의 붓기뿐만 아니라 눈알도 좀 부어있어요. 흰자가 되게 계란 후라이 반숙했을 때 흰자 부분 익은 것처럼 뭔가 투명하고 말랑해 보이게 그렇게 약간 젤리처럼 생겨있는데 그게 흰자가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 붓기뿐만 아니라 눈알을 위해서라도 냉찜질 열심히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관리할 때 썼던 거를 챙겨왔는데 수술하시면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얼음 찜질
찜질 팩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거 진짜 너무 불편해요. 그 얼음팩이 조금 녹으면은 계속 물이 줄줄 흘러요. 눈에 물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얼음팩에서 자꾸 물 흐르니까 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별의별 걸 다 샀었어요. 제가 얼음 찜질팩만 요거 말고도 더 샀었는데 요거는 안쪽에 들어있는 얼음 찜질팩이 시원찮아서 패스. 그리고 찜질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못 보는 게 답답해서 눈 뚫린 것도 사봤는데 요건 얼면 되게 단단해져서 얼굴 굴곡에 이렇게 씌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패스. 근데 의외로 저희 집에 있던 것 중에 꿀템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젤 슬리브예요. 운동하고 나서 아이싱하는 제품이에요. 이건 이렇게 다리에 끼는 제품인데 이게 젤 타입이에요. 그래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딱딱하지 않게 이 말랑한 상태로 엄청 차가워져요. 그리고 얼음처럼 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유연한 상태다 보니까 눈 위에 이렇게 툭 얹어주면은 그냥 이 굴곡에 따라서 착 감싸지는 느낌? 그래서 얼음 찜질할 때 정말 편했어요. 사실 요거는 아예 다리에 끼우는 거라서 조금 가격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눈에 하는 안대형이 있더라고요. 막 팔에 끼는 것도 있고 발목에 끼는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제가 찾아본 게 이네브의 리커버리 젤팩 아이밴드인데 요거는 젤 아이밴드인데 눈에 사용하는 거고 냉찜질뿐만 아니라 온찜질도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요거 사두면 그냥 뒤에 온찜질 해야 하는 시기까지 쭉 관리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도 지금 요 정보 정리하면서 찾아보다가 발견한 거라서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이런 젤 팩이었고 모양도 눈에 쓰기 좋아 보여서 일단 구매를 해봤거든요. 가격대가 좀 있기는 하지만 병원에서 준 얼음 찜질 팩보다는 훨씬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붓기 관리하면서 얼음 찜질도 정말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보조제의 도움도 받았어요. 요거 아주 유명템입니다. 요거는 성형수술을 미리 해봤던 저희 경험자 친구들의 추천템이에요. 그리고 약국에 가서도 제가 성형수술 예정인데 붓기가 빨리 빠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면 그냥 쥐어주는 제품입니다. 원래는 요 성분으로 엘라스에이라는 약이 더 유명했는데요. 그것보다 이 뉴베인이라는 게 이렇게 훨씬 먹기 편한 포 형태로 나오고 가격도 조금 더 싸서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엘라스에이를 사려고 약국에 갔는데 그 약국에서 요걸 더 추천해 주셨어요. 맛은 막 그렇게 썩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못 먹을 맛은 아니고 막 쓴맛도 아니었어요. 그냥 약간 기름진 맛? 약간 브루펜? 약간 그런 느낌? 요거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을 도와주는 거여서 성형수술하고 많이 드시는 약이에요. 저도 추천받고 매일 한 포씩 2주간 매일 먹었는데 저는 진짜 빨리 회복하고 싶어서 2주 먹었지만 그냥 약국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만 드셔도 돼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거에 어차피 한 박스 사면 10포 들어있네요. 그냥 10일 드세요. 그리고 평소에도 붓기 관리템으로 먹고 있는 게 요 판도라의 브이트리티예요. 요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추천한 적이 있는데 요거는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붓기 관리템이에요. 수술하고 나서는 되도록이면 짠 음식, 매운 음식 자극적인 거 좀 줄여주는 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먹는 걸로 인해서 붓는 거를 좀 완화시켜주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먹던 대로 매일 먹어줬습니다. 저는 그냥 저녁 먹고 한 포씩 먹어줬어요. 이거는 뭐 지금도 먹을 수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적포도잎 추출물 맛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포도즙 맛이 나고 얘도 한 포로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 제품이라서 엘라세이 먹으면서 그냥 같이 먹어줬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회복에 정말 좋은 게 제가 후기 찾아봤을 때 걸었더니 붓기가 빠졌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봐서 진짜 3일차부터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하루에 한두 시간씩 산책을 해줬는데 산책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빨리 빠져요. 제가 3일차 때 그냥 집에 있기 너무 심심하니까 밖에 나가서 1시간 반 정도 걷고 들어왔는데 진짜 눈에 띄게 붓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술 초반에 붓기 빨리 빼는데 정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수술하고 나서는 최대한 뭐 3주까지는 격한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니까 괜히 뛰거나 러닝머신 달리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슬슬 걸으면서 산책하세요. 걷기만 해도 진짜 효과 좋아요. 이제 이 눈 밑에 테이프를 떼어낸 후에 관리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 눈 밑 테이프는 병원마다 붙이고 있는 기간이 조금 다른 걸로 아는데 제가 갔던 병원은 무조건 일주일. 아니 어떤 병원은 막 3, 4일 만에 떼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술 결정하기 전에 병원도 여러 군데 상담 다녀보고 주변에 이미 수술을 한 친구들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이 테이프를 너무 일찍 떼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테이프가 지지를 해주다 보니까 고정을 더 잘 시켜주는 역할을 한대요. 또 일주일 정도 붙여줘야 떼어내고 나서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갔던 선생님은 무조건 일주일, 그 전에는 절대 안 떼준다고 하셨어요. 전 테이프 떼기 전에는 멍도 없고 붓기도 별로 없고 진짜 회복이 빠르다고 느꼈는데 테이프를 떼보니까 이렇게 노란 멍이 좀 크게 들어있었더라고요. 봤을 때 막 아파 보이는 그런 푸른 멍은 아니었고 노란 멍이 좀 넓게 있었고 이게 꽤 오래 갔어요. 그리고 떼는 순간부터 고정된 게 사라져서 그런지 생각보다 조금 더 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수술 직후에 부은 것보단 덜하지만 그래도 뭔가 잠붓기가 더 생긴 느낌. 이 테이프 떼고 난 다음에는 얼음찜질 아니고요. 이제 순환이 잘 되고 멍이 잘 빠지도록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병원에서도 다 알려주는 정보인데 온찜질 할 때 잘 썼던 제품도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저는 온찜질이고 멍이고 무엇보다 정말 크게 느꼈고 정말 불편했던 게 있었어요. 아니 진짜 이거를 아무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일주일간 눈 밑에 테이프를 붙이고 있었잖아요. 이걸 떼어낸 다음부터 정말 눈 밑이 미치게 건조해요. 이걸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줬지? 이게 건조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무래도 오래 붙이고 있던 걸 떼어내면서 이 피부에 살짝 손상을 입었는지 피부 결도 진짜 거칠어지고요. 피부 화장이 진짜 안 먹어요. 이 눈밑결이 되게 얇은 피부잖아요. 근데 여기가 거칠거칠해지니까 피부 화장 진짜 하나도 안 먹고 다 뱉어내고요. 제 인생에서 제일 화장 안 먹는 나날들이었어요. 이게 거의 한 달? 한 달 넘게 갔던 것 같아요. 오른쪽 볼에 있는 노란 멍이 되게 커서 누구한테 맞은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려야 되는데 진짜 뭘 써도 안 먹어요. 뭐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걸 크게 느꼈고 다른 눈밑지 수술했던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친구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후기에는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아무튼 그때 제가 썼던 모든 베이스 제품들이 다 안 먹어서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제일 잘 맞았던 건 셀퓨전시 비비. 요거는 좀 먹더라고요. 그래서 요 비비크림 위주로 사용해서 피부 화장을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눈밑이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미치게 너무너무 건조하거든요. 이 눈밑 건조함에 크게 도움을 받은 게 바로 이거예요. AHC의 티샷 아이크림. 이 아이크림은 제가 작년부터 정말 꾸준히 쓰고 있는 아이크림인데요. 제가 원래 눈이 잘 붓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 아이크림 이용해서 이 티 괄사로 마사지 해주면서 아이크림 발라주면 붓기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눈가 탄력 관리도 해줘서 진짜 열심히 쓰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 건조해진 눈가를 케어해주는 데 큰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잘 쓰게 된 제품입니다. 저 진짜 수술하고 나서 요거를 더 잘 쓰게 돼서 AHC 담당자님께 먼저 연락드렸을 정도예요. 근데 이게 눈밑지 수술 때문이 아니더라도 눈가 피부는 좀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매일 이 티샷 부분으로 마사지 해주면서 관리했는데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는 조금 다르게 썼습니다. 일단 제형 자체가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보습감을 정말 잘 채워주는 제형이에요. 이게 또 너무 무거우면 눈가에 오돌토돌 뭐가 날 수도 있고 또 너무 가벼우면 바른 둥 마른 둥 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실키한 제형 속에 콜라겐 캡슐들이 들어있어서 눈가 주름을 즉각적으로 메워주면서 촉촉하게 해줘요. 이런 눈꼬리나 눈밑 이런 부분들 눈가 피부 리프팅에도 도움되는 성분의 조합이라서 눈가에 넓게 발라주셔도 좋아요. 저는 원래는 진짜 딱 이 눈가 위주로만 발라줬었는데 수술하고 테이프 떼고 난 다음에는 여기가 다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눈 밑까지 넓게 발라줬습니다. 일단은 이게 아이크림인데 30ml로 되게 양이 넉넉해요. 그래서 팍팍 발라도 아깝지가 않고 이걸 넓게 발라주니까 확실히 눈 밑 건조한 게 훨씬 빠르게 케어되더라고요. 또 건조함이 잡히니까 점차 떨어졌던 탄력도 점점 좋아지는 느낌이었고요. 원래도 잘 쓰던 제품이라서 테이프로 손상된 피부 위에 발라도 그닥 자극을 느끼진 못했어요. 오히려 피부에 촉촉하게 잘 스며들어서 미치게 건조했던 피부를 무겁지 않게 딱 잡아줘서 너무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 아이크림은 여기에 요게 큰 특징이에요. T자 모양 괄사 어플리케이터가 달려있는데요. 평소에 제가 이 T 괄사로 눈가 아이 마사지도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특히 저는 이 눈썹뼈 아래 있죠? 여기 마사지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 눈썹 바로 아래 콧대 바로 양옆 여기를 찬죽혈이라고 하고요. 이 눈 앞머리 쪽 양옆을 정명혈이라고 해요. 이 부분들은 그냥 손으로만 꾹꾹 눌러도 정말 시원합니다. 여기 눌러주면 정말 시원하게 눈가 피로도 풀어주고요. 안구 건조에도 좋고요. 눈 붓기, 순환에도 정말 좋아요. 근데 이 티샷 아이크림 사용하면 괄사 모양이 T자잖아요. 이 끝 쪽으로 여기를 아예 타겟해서 누를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냥 손으로 누르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고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거기 부분 위주로 이렇게 꾹 눌러서 비비면서 마사지 해주면 눈이 갑자기 확 떼어지는 느낌이 납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던 건 수술하고 나면 이 눈 밑을 어쨌든 헤집어 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순환이 잘 안 됐나 봐요. 여길 누르면 평소보다 정말 아픈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 떼어내주고 어느 정도 좀 요 눈 부분 마사지 해도 괜찮겠다 싶을 때쯤부터는 여기를 진짜 열심히 눌러줬어요. 그랬더니 요 눈두덩이 쪽도 붓거든요. 요쪽에 붓기가 훨씬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요 T 모양 끝부분으로 꾹 눌러서 지압해주시고 마사지 해주시면 정말 편하고요. 눈썹뼈 따라서 꾹꾹 눌러주시면 눈가 주변 순환에도 더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눈가 주변에 시원한 부분들 타겟해서 지압해주세요. 저는 지금 지압하는 것부터 보여드렸는데 먼저 아이크림을 펴바른 다음에 지압을 해요. 근데 펴바를 때도 요 T자 모양의 넓은 면 있죠? 이 넓은 면으로 살살 힘 빼고 메탈 괄사로 눈가 주변 시원하게 마사지 해주면서 펴발라줘요. 약간 다리미질 하듯이 바깥 방향으로 좀 주름을 메꿔주고 편다라는 느낌으로 살살 펴발라주고요. 주름 생기기 좋은 눈꼬리 쪽도 바깥쪽 방향으로 밀어주듯이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밤에도 사용하고 아침에도 사용하는데 이렇게 써주시면 확실히 붓기가 좀 더 빨리 빠지고요. 눈이 확 떠지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다른 것보다 이렇게 그냥 혈자리만 눌러도 정말 좋습니다. 대신에 중요한 건 수술하고 나서는 이 눈밑이 몇 주 동안 되게 아파요. 이 눈밑이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회복 과정이 되게 오래 걸려서 6개월까지 안쪽에서 점점 아물고 자리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된대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눈밑 쪽은 힘줘서 마사지 하지 마시고 그냥 살살 힘 빼고 눈밑 건조해지고 탄력 떨어진 곳에 탄력 채워주면서 보습해준다 생각하시면서 그냥 살살 펴바르세요. 요거는 예전에 올영 추천템 때도 추천드리고 지금까지 잘 쓰고 있는 아이크림인데 이번에 수술하고 나서도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아서 같이 추천드립니다. 굳이 수술 관리템이 아니더라도 우리 휴대폰이랑 모니터 많이 보잖아요. 눈 많이 피로하실 텐데 이 티샷 아이크림으로 마사지 하면서 눈가 피로도 푸시고 눈가 탄력 관리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눈가 피부는 이미 주름이 생기면 늦어요. 주름 생기기 전에 정립하듯이 차곡차곡 관리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테이프를 떼고 난 이후에는 냉찜질이 아니라 온찜질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면 눈에 순환이 진짜 안 되거든요? 이번에도 눌렀을 때 아픈 이유가 순환이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찜질을 해서 최대한 순환이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멍도 잘 빠지고 회복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테이프 떼고 난 후의 관리라서 저는 일주일 후부터 온찜질을 했지만 병원에 따라서 뭐 3일차, 5일차 때 할 수도 있어요. 온찜질은 역시나 병원에서 줬던 찜질팩은 너무너무 불편했고요. 저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눈 찜질하는 아이 필로우가 있어서 그걸 사용했어요. 히노게 아이 필로우를 사용했는데 집에 혹시 이런 눈 찜질하는 거 있는 분들은 그거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젤 아이밴드 있잖아요. 찜질팩. 그게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냉찜질이 가능하고요. 전자레인지에 20초 정도 돌려주면 온찜질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그거 그냥 사셔서 쭉 냉찜질부터 온찜질까지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란 멍 때문에도 온찜질을 열심히 했는데 이때쯤부터는 진짜 눈이 너무 건조해서 오히려 건조함 때문에 눈이 편안해지려고 온찜질을 더 찾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관리법은 끝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제 부작용 파트인데 부작용은 저도 수술하기 전에 많이 찾아봤었고 또 저도 걱정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막상 제가 수술을 하고 나니까 회복 과정에서 걱정했던 부분들이 점차 괜찮아졌어요. 제가 수술하고 원래 한 달 차 때 이 영상을 찍으려다가 지금 3달 차에 찍는 이유예요. 왜냐면 한 달 차 때 살짝 느꼈던 부작용들이 3달 차 되니까 없어졌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하면 애교살이 없어져요 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상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다 여쭤봤었는데 사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은 이 애교살의 인대를 건드는 수술이 아니라 그 밑으로 하는 수술이래요. 그래서 사실 이 애교살은 사라질 이유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고 전문가의 의견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애교살이 왜 일시적으로 사라졌다 느끼시는지는 알겠어요. 왜냐면 이 눈밑이 부어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아래쪽이 땡땡해지면서 애교살이 없어졌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붓기가 빠지면서 점점 좀 애교살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초반에는 애교살 없는 것처럼 완전 땡땡해졌다가 점점 붓기 빠지면서 오히려 이전보다 애교살이 더 잘 보이게 됐어요. 제가 모든 경우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잠붓기에 따라서 애교살이 전보다 덜 보일 수 있다. 근데 회복하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리고 눈매가 바뀌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도 잠붓기일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저는 붓기가 있는 동안에는 좀 강아지 눈처럼 살짝 처진 느낌을 받았어요. 인상이 되게 순해 보인달까요? 사실 살짝 부어있을 때 뭔가 전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것 같아서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붓기 다 빠지니까 원래 제 눈으로 다 돌아오더라고요. 다만 수술 방법에 따라서 눈밑 지방 재배치가 아니라 하안검이라는 수술이 있어요. 하안검은 저처럼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수술은 아니긴 해요. 그 수술은 이 언더 속눈썹 라인 따라서 밖으로 절개하는 수술인데요. 눈밑에 좀 살이나 이런 처짐이 많은 경우에 이 리프팅을 하면서 꼬매기 위해서 하안검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때 하안검 방법으로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절개가 밖에 있고 살을 당겨 올려서 리프팅 하면서 꼬매기 때문에 눈매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했던 보편적인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로는 그렇게 달라질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눈밑이 수술하고 눈밑에 잔주름이 생겼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는 저도 좀 느꼈어요. 저도 생겼어요. 그래서 더 눈밑에 이 보습이랑 탄력 관리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요런 데 쪽에 주름은 없고요. 이 애교살에 한 줄 주름이 살짝 이렇게 가로질러서 조금 진하게 생겼어요. 이게 원래도 살짝은 있었던 주름인데 수술하고 나서 건조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이 아래쪽에 팽팽했던 지방이 사라져서 그런지 조금 진해졌어요. 근데 이런 잔주름 하나하나에 예민하신 분들은 조금 크게 느끼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를 제가 살짝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당겨주던 게 사라지면서 원래 안 보이던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애교살 메이크업 할 때마다 자꾸 끼고 갈라지고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했는데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 옅어졌어요. 지금은 막 그렇게 끼는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눈 건조함을 크게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건조한 거는 생각보다 좀 가요. 근데 이것도 조금 나아집니다. 근데 한 달 차까지는 정말 심했고 제가 미용도 미용이지만 시력 교정을 위해서 소프트 렌즈를 끼는데 2주차 때는 렌즈를 아예 못 꼈고요. 3주차 때는 끼니까 진짜 너무 불편해서 금방 빼고 싶었어요. 그래서 소프트 렌즈 끼는 분들은 한 달 때까지는 좀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부작용 말고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도 겪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의사 선생님께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병원을 어떻게 선택했는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아마 이 영상을 올리면 병원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보실 것 같지만 사실 후기와 함께 병원 정보를 알려드리는 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정말 장황하게 수술에 대한 후기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병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는 점은 제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고 저한테 개인 메시지 하셔도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 제가 했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사진 후기 이런 것도 남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정가 다 주고 했어요. 그 어떤 할인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제가 어떻게 병원을 골랐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2년 전에 수술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유명한 곳들을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5군데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도 받고 수술까지 해보고 나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는 막 그렇게까지 미감이 중요한 수술은 아닌 것 같아요. 쌍꺼풀이나 코 수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그런 수술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얼마나 이 수술을 많이 해보셨는가에 중점을 두고 찾아봤어요. 뭐 네이버 성형 카페부터 바비톡, 강남언니 이런 어플들을 찾아보면 눈밑 지방 재배치 후기가 특히 많은 병원과 원장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 하면서 경막 강화까지 해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눈밑 지방 제거, 그리고 제거에 가까운 레이저 시술 다 아예 보지 않았고요. 딱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만 봤어요. 그리고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세 원장님은 저에게 지방 이식을 권장했고요. 2 원장님은 권장하지 않았어요. 한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좀 아쉽다라고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권장하지 않은 원장님 중에 한 분으로 골랐어요. 왜냐면 저는 제 얼굴이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았고 진짜 이 불룩한 것만 사라지길 바랬거든요. 근데 지방이식 안 하고도 충분히 평평하게 재배치되어 있어서 지방이식 권장하지 않은 곳을 선택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상담은 5군데 다녀왔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갈 필요는 없고 그냥 한 2-3군데 다녀보면서 의사 선생님들마다 내 눈밑을 어떻게 판단해 주시는지, 수술 방법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눈밑 지방 재배치 후기를 쭉 담아봤는데요. 제가 병원 정보를 이 채널과 컨텐츠 특성상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요거는 못 알려드리는 대신에 왜 수술했는지, 수술하고 나서 어떤 점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후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수술하고 나서 생각했던 것들 다 정리해서 꼼꼼하게 알려드렸으니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도 수술 결정하기 전에 이런 영상들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